자, 제가 준비한 사진 먼저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거 먼저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도 김민석 후보 관련된 단독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2020년 정치자금 5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을 바로 그 다음에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만든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공익 비영리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일하신 분이라 그래요. 일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후원금을 했고 바로 다음에 보좌관으로 데리고 썼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때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같이 일했던 또 다른 양모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양모 씨도 같이 그 다음에 2021년에 6급 비서관으로 또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후원금을 낸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과거에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거기 있던 사람을 그대로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했었다는 거, 이거는 보통 보면요 뭔가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더군다나 후원금으로 500만 원을 낸 사람을 채용했다. 혹시 후원금 낸 것에 대가가 아닌지 그런 의혹이 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게 아니요 그 처음부터 예, 맞습니다. 그 아래 보면요 김민석 이제 후보자 채권자가 채권자 후원회장이 있죠. 뭐 채권자 뭐 굉장히 11명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후원회장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자 중에서 후원회장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11명 중에서 또 다른 후원회장이 있었다. 근데 이 후원회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면 전부 다 같은 날 같은 양식에 서명을 하고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나는 2.5% 이자를 받겠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은행명 이런 것들을 다 썼었어요. 차용증에다가 썼었는데 이 사람만 두 번째 이제 후원회장이라는 이 사람이 안 씨라고 하는데요. 안 씨라는 사람만 그 차용증에다가 이자를 받을 은행과 계좌를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이자를 받을 이제 의지가 없었다. 이제 그런 것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자를 안 받겠다는 것이 계약서에 표시됐다 그러면 사실상 원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동시에 김민석 후보를 같은 날 만나서 돈을 빌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분신술을 쓰지 않는 한 정읍이나 경기도나 서울이나 같이 가면서 돈을 빌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후원회장인 강모 씨가 자기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9명으로 해서 쪼개기 해서 불법 적자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이름 빌려준 사람 한 명은 아예 자기가 이자를 받을 계좌라든가 은행 기록을 전혀 안 남겼다. 그 또 이제 또 하나의 처음부터 그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이죠. 1억 4천만 원은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도 받을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가면요. 야, 이거 제가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김민석 후보의 부인이 베이커리 빵집을 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카페를 했는데 이 카페 창업 자금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도 하고요. 빵 기계도 들어오고요.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김민석 후보의 부인이 빵집을 차렸던 그 시기에 김민석 후보 부부가 벌은 수익과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번 빵집을 차렸던 그 나간 비용 이거를 따져보니까 금액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국회의원실에 받은 월급과 부인이 빵집을 운영하면서 받은 소득을 다 더해도 지금 저 창업에 들어간 비용보다 금액이 더 적다고 해요. 그러면 본인이 사실 생활비로 쓰고 또 기타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 사실 월급을 그대로 다 모아서 저게 다 쏟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본인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어디 가기도 했을 건데 쓸 건 다 쓰면서 어떻게 창업 자금이 나왔느냐. 이런 의문이 또 드는 부분인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건 또 뭐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1억을 받은 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단 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 범인을 이번 청문회 자료 때 기록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자,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면 자료를 제출 안 했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단 범위를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 본인 경력을 숨기는 것이 되고 숨긴다는 것은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는 오히려 더 주목을 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법인 출신 2명이 의원실에 채용돼서 보좌진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민석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라고,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공유 프로보노,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이제 자원봉사 단체 같은 건데, 프로보노라는 이 단어 자체가 라틴어인데 이거는 재능을 기부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프로보노 하면은 예를 들면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거, 이런 게 프로보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받았다. 근데 그 지원금을 총 더하니까 한 1억 1천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또 서울시의 지자체 보조금 이외에도 모금 활동을 또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보노에서 아이공유 프로보노에서 모금 활동 즉 후원금을 받은 건데 그 후원금도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다 해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보조금 받은 게 1억 1천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 단체가 독립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게 또 1억 정도 되고, 그러면 총 2억 1천만 정도 되거든요. 2억 1천만 원이 저는 사단 범위를 운영해 놓고 나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사단 범위 운영한 적 없다라고 입을 싹 닦으면서 관련 경력 일체를 누락했다. 이거는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이제 사단 범위를 관련된 기록을 내면은 혹시나 조사를 해서 사단 범위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추적해서 부정한 돈이 있느냐, 아니면 보조금 받았는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착복을 했느냐 또는 엉뚱한 데 썼느냐, 이런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청문회에서 사단법인 경력을 뺐던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된 지금 비리 관련돼서 단독 보도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지만 그 해명이 의혹을 좀 이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혹을 좀 증폭시키고 또 거짓 해명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또 해명을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재산 문제인데, 돈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5억 8천 정도의 마이너스였는데 2025년도 5년 사이에 2억 천이기 때문에 재산만 하더라도 8억 가까이가 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쓴 비용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추징금 6억 2천, 그리고 카드비, 그리고 헌금 뭐 기타에서 한 13억 정도 쓴 것으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신고된 금액은 세비가 한 5억 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뭐 처음에는 뭐 기타 소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강연료라든지 그리고 뭐 경조사비 이런 게 이제 해당되는데, 그런 게 많이 있는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얼마로 됐느냐? 1,400으로 된 거예요. 1,400. 자, 그래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재산이 는 금액 8억 정도 늘었죠. 그 다음에 수입보다도 지출이 얼추 잡아도 한 7억에서 8억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15억에서 16억 가량의 어떤 재산이 비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많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 소유의 한강 빌라의 건축업자 이모 씨가
2억 5천 정도로 전세로 계약한 거라든지 뭐 오늘 방금 말했던 이런 이슈들도 다 그런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욱더 문제의 있던 소지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이준우 대변인이 하나하나 설명한 이 자료는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또 보좌관으로 채용되고 어떻게 하고 한 게 아닌가 강한 추정이 드는 그런 어떤 보도가 오늘도 몇 건이 계속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조사한 것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바로 김민석 후보의 베이커리 빵집입니다. 자, 보시죠. 저기 선인명가 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10시 방향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인데요. 선인명가 저기가 건물이 한 5층쯤 건물 됩니다. 근데 저기 1층이 바로 이 선인명가 김민석 후보의 부인이 운영한 베이커리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2층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이 김민석 후보자의 부부가 2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서 1층에는 이제 상가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베이커리를 운영했었고요. 같은 건물이 2층에서 부부가 생활했던 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사진 보면요. 실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내 사진 보시면, 자, 보시면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13평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좀 깔끔하게 돼 있죠. 제빵 이제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빵 기술사를 써서 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도 제빵 기술을 배워서 저렇게 빵집을 같이 운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맞습니다. 저렇게 인테리어가 보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테리어 비용이 카페 창업을 하게 되면은 한 500에서 한 1000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떤 수준의 인테리어냐 따라서 다르겠죠. 소재라든가 또 그 당시에 인테리어 자재값이라든가 또는 인테리어 업자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A급, B급, C급 이렇게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데는 1000만 원, 보통은 500, 아주 싸게 해도 한 2, 3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옆에 한번 사진도 보시죠. 저렇게 빵 종류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생딸기 케이크인데요. 저 확대되시면 생딸기 케이크를 보시죠. 한 저쪽 저게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생딸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좀 셉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43,000원에 팔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대에도 되게 유명한 폰인가요 하는 그런 생딸기 케이크점이 있는데, 그것도 그 집 여기도 좀 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집은 좀 고급 그 생딸기 케이크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43,000원짜리 생딸기 케이크를 팔았었다. 자, 그 옆에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제 딱 나오죠. 이게 키오스크인데 위에 보시면 선인명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죠. 선인명가라는 브랜드를 갖고 운영을 했었다. 자, 그 다음 사진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확대해서 보시면 자, 태린 리라고 보입니까? 이태린입니다. 자, 김민석 후보의 배우자 이름이 이태린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빵 기술 땄다 이런 의미로 저 증명서를 보내는데, 저 증명서가 보시면 디플로마 블랑제리 르꼬르몽 블루 이렇게 좀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면 밑에 조그맣게 흔적이 나오는데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민수 후보의 부인 이태린 씨가 블랑제리가 제빵입니다. 제가는 파티쉐리고요. 제빵은 블랑제리입니다. 제빵 기술을 르꼬르동 블루에서 이수를 했다는 그 학위 증명서입니다. 자, 그러면 본인이 제빵 기술 배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학원에서 제빵 기술 배우는데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배웠는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 이제 명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3대 요리 명문 이제 교습소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르꼬르동 블루라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 전 세계의 주요 도시에 저런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검은색 저기 보이죠? 저기 보면은 신고자가 이태린이라고 적혀 있죠. 이태린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밑에 보면 폐업한 날짜가 있습니다. 폐업한 날짜가 2025년 2월 5일. 자, 오늘 기사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르꼬르동이라는 이 제빵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올해 2월까지 운영하고 폐업했다까지 보도가 됐었어요. 실제로 폐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르꼬르동 블루가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요. 숙명여대 안에 이 캠퍼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숙명여대 아카데미 안에서 르꼬르동 블루라는 커뮤니티가 아카데미가 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0시 방향에 있는 사진이 학교 전경입니다. 저기가 입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그 입구 옆에, 이제 입간판이 보이죠? 거기에 뭐라 써 있느냐? 파리, 런던, 마드리드, 암스테르담, 이제, 이스탄불, 리반, 그 다음에 재팬 코리아. 리비아, 그 다음에 재팬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의 공식적인 분점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 밑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저렇게 르꼬르동 블루에서는 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 아마 캠퍼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실제 숙명여대 안에 있는 르꼬르동 블루의 어떤 시설, 요리를 배우는 시설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들고 온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 이 아카데미를 테마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자, 이게 비용이 이제 상당히 제각각입니다. 이제 마스터도 있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랑 디플로마, 이거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년 6개월 하는데, 이거는 비용이 5,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 디플로마, 그거는 9개월짜리인데 3,400만 원. 제과 디플로마, 이거는 이제 2,400만 원이고요. 제빵 디플로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본인이 지금 블랑제리가 바로 제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빵 디플로마 6개월짜리가 1,800만 원, 1,8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이태린 씨가 여기서 제빵 디플로마를 이수했다 그러면 1,800만 원의 학원비를 내고 아마 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요리학원 다니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게 이 학비가 이렇게 들어간 거하고 또 추가로 드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식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감식하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은 사실 추가로 단계별로 몇 번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저 스쿨을 마칠 때 비용은 1,800이 아니라 2,000만 원이 넘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아래 보면 이제 쭉 여러 코스가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한 비용이 들을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빵에 이 베이커리 카페가요, 2023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때 그 당시에 김민석 후보의 부부의 재산이 총 얼마 있느냐? 마이너스 1억 9천이었습니다. 2023년에 마이너스 1억 9천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빵집을 열고 나서 2024년이 되면 재산이 어떻게 변하느냐? 마이너스 1,700이 됩니다. 마이너스 1,700. 그러니까 1억 한 7,500 정도가 수입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이 상당히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빵의 소득이 아니라 그 두 분의 재산을 말한 겁니다. 두 부부의 재산이 1억 9천에서 마이너스 1억 9천에서 마이너스 1억 1천으로 1억 7천으로 줄어들어서 총 증가한 소득은 1억 7천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 김민석 후보자가 세비로 받는 국회의원 월급으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1억 1,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수입, 배우자가 바로 빵집을 운영해서 번 돈이죠. 그 돈이 약 4,700만 원입니다. 이 둘이 더하잖아요. 그러면 1억 5,900, 약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부부가 경제 활동을 해서 국회의원 월급과 빵집에서 벌어들인 돈을 다 합했더니 1억 6천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재산 신고 변동 내역을 보면 1억 7,500이 늘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수입과 소득보다 재산 는 게 더 많을 수 있느냐? 여기에 첫 번째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의문이 뭐냐?
여러분 월급 받으면 아시겠지만 월급을 전부 다 100% 저장을 합니까? 안 먹고 안 쓰고 어디 안 나가면서 100% 먹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1억 6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중에서 생활비 쓰고 어디 또 뭐 사 먹고 어디 뭐 비용 내고 이런 것 등등을 하게 되면은 사실 모으는 돈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1억 6천에 하더라도 1년에 남는 돈이 몇 천만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몇 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저 기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재산이 1억 7,500만이나 늘었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르꼬르동 블루라는 학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 학원에서 최소 2천만 원 이상을 썼다라는 것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인테리어 빵집 비용, 빵 그 기기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직원도 월급도 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했을 거고요. 또 월세도 나갔을 거고요. 이런 게 최소 1억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빵 학원을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비용은 초기 비용 1억 잡고 이러면 이것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억 2천만 원도 추가로 또 돈이 어디선가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서 저렇게 빵집을 새로 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빵 기술도 배울 수 없는 거고. 도대체 김민석 후보는 어디서 이렇게 돈이 화수분처럼 나오는 건지 그 화수분을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저도 좀 떼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의문에 돈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꾸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고 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 부인을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부르겠다는 거죠. 과연 정말 실제로 아들의 학비를 전 부인이 전에 부담한 게 맞느냐?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게 맞느냐라고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드러난 것처럼 저 베이커리 빵집을 부인이 저렇게 운영했다면 실제 빵집에서 얼마의 소득이 있었느냐, 그리고 저 빵 창업 비용은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빵 기술 배우는 쑥대에 있는 르꼬르동 블루는 무슨 비용을 다느냐,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거는 의문의 돈인 거예요. 또 스폰서의 돈이거나 아니면 강신사 회장이 준 돈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전 부인과 함께 현 부인에 대해서도 이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김민석 후보의 지금 돈 문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련돼서는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대답을 지금 안 하고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